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에서 일어난 한 여성의 감동적인 이야기죠.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철도청에서 일하던 한 여성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KTX 기술과 만나 인생을 바꿔놓았는지 말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141 조기 납품이라는 기적 같은 성과와 보수적인 조직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은 여성의 의지, 그리고 기술을 넘어선 진정한 파트너십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밝혀지는 충격적인 진실은 여러분들을 깜짝 놀라게 할 거예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타시켄트 외곽, 해가 뜨기 전부터 기차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아이다 누르바예바는 이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한 지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42살의 아이다는 우즈베키스탄 철도청 기획실의 부서장으로 이 나라에서 보기 드문 고위직 여성 공무원이었죠. 하지만 아이다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라시드는 우즈베키스탄 철도청의 베테랑 기관사였는데 5년 전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아이다의 아들 사밧은 겨우 18살이었죠. 가장을 잃은 모자는 서로만을 의지하며 힘겨운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아이다는 철도청에서 일하며 아들을 혼자 키웠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고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야 했죠.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낙후된 철도 시설 때문에 사마르칸트에서 타시켄트까지 매일 5시간씩 통근하는 국민들의 불만이 날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고속철도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역사상 처음으로 시속 200km 이상의 고속열차를 도입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아이다는 이 소식을 들으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꿈꾸었던 현대적인 철도 시설이 드디어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조직 내부의 반응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러시아계 부국장 이반 체르노프는 공공연히 여성 리더십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회의 때마다 여성의 감정적 판단으로는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없다며 아이다를 견제했죠. 이반은 러시아의 기술력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이다가 제안하는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력 방안을 번번이 반대했습니다. 아이다는 우즈베키스탄 철도청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남성 중심의 보수적인 조직 문화 속에서 여성으로서 인정받기란 쉽지 않았죠. 동료들은 겉으로는 예의를 갖추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면 항상 아이다를 배제시키려 했습니다. 특히 이반 체르노프 부국장은 아이다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는 소비에트 연방 시절부터 이 조직에서 일해온 베테랑으로 러시아 기술에 대한 맹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반은 회의 때마다 우리에게는 러시아에 검증된 기술이 있다며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반대했죠. 하지만 아이다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생전에 자주 이야기했던 한국의 KTX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라시드는 한국의 철도 기술에 대해 늘 감탄하곤 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기술만 파는 게 아니라 진심을 함께 판다는 것이 라시드의 말이었습니다. 아이다는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뒤져가며 한국의 철도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KTX의 동력 분산식 시스템, 첨단 제어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 다른 나라와 진행한 철도 프로젝트들에서 보여준 성실함과 책임감에 깊은 인상을 받았죠. 하지만 이런 아이다의 노력을 이반은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여자가 감정에 휘둘려 비현실적인 꿈을 꾸고 있다며 아이다를 비하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동료들은 이반의 편에 서서 아이다의 제안을 무시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다의 아들 사밧이 대학에서 철도공학을 전공하며 한국 기술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밧은 어머니가 한국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모자는 밤늦게까지 함께 자료를 조사하며 한국의 철도 기술력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죠. 드디어 한국과의 첫 공식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철도공사, 그리고 현대로템의 대표단이 타시켄트에 도착했죠. 아이다는 이 회의를 준비하며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즈베키스탄 철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회의장에 들어선 한국 대표단의 모습은 아이다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나 과장된 홍보 대신 우즈베키스탄의 지형과 기후, 그리고 국민들의 실제 교통 수요에 대해 세심하게 질문했습니다. 특히 한국팀의 여성 기술자인 최정윤 박사의 모습이 아이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정윤 박사는 아이다와 같은 여성 엔지니어로서 기술적 전문성과 따뜻한 인간미를 동시에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진정으로 기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부 회의에서는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거셌습니다. 이반 체르노프는 여성 감정에 휘둘려 비현실적인 선택을 하려 한다며 아이다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기술력과 경험을 강조하며 한국과의 협력을 반대했죠. 그런데 그 회의에서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다의 아들 사밧이 인턴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는데 그가 갑자기 발언을 요청한 것입니다. 사밧은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 한국의 동력 분산식 시스템이 우즈베키스탄의 지형과 기후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의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발언에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밧은 계속해서 한국 기술의 장점들을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설명했죠. 아이다는 아들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동시에 이반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의 세심한 현장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우즈베키스탄의 까다로운 조건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분석했죠. 사막 지형의 모래바람, 여름철 50도를 넘나드는 극한의 더위, 기존 철도의 관계 규격, 그리고 낮은 승강장 높이까지 모든 것을 고려했습니다. 아이다는 한국 기술진들과 함께 현장을 다니며 그들의 진정성을 직접 느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파는 것이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의 삶을 정말로 개선하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최정윤 박사와의 대화를 통해 아이다는 큰 감동을 받았죠. 정윤 박사는 아이다에게 저도 남성 중심의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일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죠. 아이다 부서장님의 의지와 열정이 이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여성은 밤늦게까지 기술적 세부 사항들을 논의하며 깊은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정윤 박사는 한국의 KTX 2세대 기술의 우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죠. 동력 분산식 시스템의 장점, 디지털 제어 시스템의 안전성,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 축적한 고속철도 운영 노하우까지 모든 것을 아낌없이 공유했습니다. 아이다는 이런 한국 기술진들의 모습을 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진심이다라는 것을 말이죠. 한국 사람들은 단순히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이다의 확신을 흔들려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반 체르노프는 여전히 러시아 기술의 우수성을 주장하며 한국과의 협력을 반대했죠. 그는 일부 동료들을 설득하여 아이다의 제안에 반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 했습니다. 이반 체르노프의 방해 공작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는 러시아 현지 언론을 통해 한국의 KTX 기술력을 폄하하는 기사들을 퍼뜨리기 시작했죠. 한국 기술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으며 우즈베키스탄의 극한 기후 조건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들이 연일 쏟아졌습니다. 아이다는 이런 상황에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조직 내부에서도 이반의 영향력 때문에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들이 높아졌죠. 일부 동료들은 아이다에게 너무 성급한 판단을 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대로템에서 KTX 2세대 차량의 141조기 납품에 성공했다는 것이었죠. 원래 계획보다 무려 넉 달이나 앞당겨진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기술력과 제조 능력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아이다는 이 소식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141조기 납품은 단순히 빠르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철저한 품질 관리와 완벽한 시스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거든요. 한국의 기술력과 책임감을 동시에 보여주는 성과였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조직 내부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기술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동료들도 141조기 납품은 정말 대단한 성과다라며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반 체르노프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죠. 아이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들 사밧을 우즈베키스탄 대표 엔지니어 연수생으로 한국에 파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사밧은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어머니의 진심을 알고 한국행을 결심했죠. 아이다는 아들을 배웅하며 내가 우즈베키스탄 철도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밧은 한국 창원에 있는 현대로템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되었죠. KTX 2세대 차량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며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했습니다. 특히 사밧은 한국의 디지털 품질 관리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모든 부품과 공정이 컴퓨터로 관리되고 인공지능이 품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었죠. 또한 KTCS의 제어 기술의 정교함과 안전성에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최정윤 박사는 사밧의 멘토가 되어 한국의 철도 기술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는 사밧에게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책임감이다. 우리가 만드는 열차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있다고 말했죠. 이 말은 사밧의 마음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사밧은 한국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며 철도 기술의 모든 분야를 경험했습니다. 차량 제작뿐만 아니라 신호 시스템, 운행 관리, 안전 점검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보고 배웠죠. 또한 한국의 다른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하며 팀워크의 중요성도 깨달았습니다. 특히 사밧은 한국 엔지니어들의 완벽주의에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결함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완벽할 때까지 계속해서 개선하고 또 개선했죠. 이런 태도가 141조기 납품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사밧은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배운 것이 아니라 엔지니어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깨달았죠. 그는 매주 어머니 아이다에게 연수 보고서를 보내며 한국에서 배운 내용들을 자세히 전달했습니다. 사밧이 한국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 동안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최종 계약을 앞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주재 하에 열릴 계약식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이반 체르노프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입니다. 이반은 러시아 정부의 특별 조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더 유리한 금융 조건과 기술 이전 약속을 제시했다는 것이었죠. 그는 검증된 러시아 기술을 버리고 불확실한 한국 기술을 선택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일부 동료들은 이반의 주장에 흔들리기 시작했죠. 러시아와의 오랜 협력 관계를 고려할 때 안전한 선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다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밧이 한국에서 보내온 연수 보고서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며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141조기 납품 성과와 디지털 품질 관리 시스템, 그리고 한국 엔지니어들의 완벽주의 정신을 강조했죠. 동료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기술이 아닙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기술만 주는 것이 아니라 꿈과 희망을 함께 주고 있습니다. 아이다의 감동적인 연설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제 아들이 한국에서 보내온 보고서를 보면 한국 사람들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즈베키스탄을 진정한 파트너로 여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대통령 주재 계약식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은 양측의 제안을 모두 검토한 후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기술뿐만 아니라 진심을 사겠습니다. 한국과 함께 우즈베키스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2027년 3월 드디어 우즈베키스탄 최초의 고속철도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타시켄트에서 사마르칸트까지를 2시간 만에 연결하는 꿈같은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개통식장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환호했죠. 아이다는 환하게 웃으며 개통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녀 옆에는 한국에서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아들 사밧이 서 있었죠. 사밧은 이제 우즈베키스탄 철도청의 핵심 기술자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고속열차가 역에 들어오자 시민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첨단 기술이 집약된 열차는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았죠. 아이다는 이 모습을 보며 남편 라시드를 떠올렸습니다. 당신이 꿈꾸던 현대적인 철도가 드디어 현실이 되었어요. 하지만 진짜 감동은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개통식이 끝나고 아이다와 사밧이 첫 번째 승객으로 열차에 올랐을 때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열차의 운전사가 바로 한국에서 연수를 받고 돌아온 우즈베키스탄의 젊은 여성 기관사였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열차를 운전할 마리나입니다.
아이다 부서장님 덕분에 이 꿈 같은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젊은 여성 기관사의 인사에 아이다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뚫어낸 길을 따라 더 많은 여성들이 꿈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열차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아름다운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아이다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열차는 철길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준 것은 속도가 아니라 가능성이었습니다. 사밧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어머니,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용기와 믿음 덕분입니다. 아버지도 하늘에서 자랑스러워하고 계실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죠. 열차는 시속 200km의 속도로 달리며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의 진정한 파트너십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에는 포기하지 않은 한 여성의 용기가 있었습니다.